급발진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 씨는 여전히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이다라는 의견, 반대로 급발진 오류로 브레이크 등 자체가 먹통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연 급발진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나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정비 경력 20년 박병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급발진 전조 증상부터 확실한 예방법,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처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렇다면 급발진, 미리 알아챌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자동차는 사고 전에 몇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급발진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에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시동 직후 컥컥거리는 소리나 날카로운 이상음이 들리고 차량 전체가 떨린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정상적인 시동은 부르릉하고 부드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시동이 오래 걸리거나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다면 벨트나 엔진 개통 이상이 원인일 수 있고 급발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엑셀을 조금 밟았는데 RPM이 3000 이상까지 치솟는다거나 엑셀에서 발을 떼었는데도 RPM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건 엔진이 불필요하게 고속 회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곧 차량이 의도치 않게 튀어나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견인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계속 운전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시동 직후의 굉음과 진동, 시동이 오래 걸리는 현상, RPM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증상, 이 세 가지는 급발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전조 증상이군요. 급발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위와 같은 작은 신호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기도 합니다.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운전자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전조 증상 알고 나면 괜히 무섭고 운전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하면 급발진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시동은 두 번에 나눠서 걸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시동이 걸릴 때 전자 시스템 전체에 전압이 공급되는데 모든 시스템이 안정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1차로 시동을 먼저 켠 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모두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며 2차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기어는 중립보다는 주차 피 위치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시동을 건 직후 바로 출발하지 말고 여름철에는 1에서 2분, 겨울철에는 3분 정도 예열을 해주세요. 두 번째, 반드시 RPM이 1000 이하로 떨어진 후 출발하세요. 급발진은 시동 직후 출발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 시동을 걸면 RPM이 일시적으로 1500 이상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출발하면 급발진 위험이 커집니다. 공회전 RPM이 안정적으로 700에서 750 정도로 떨어졌을 때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차량 내부 습기를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급발진 사고는 차량의 전자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센서나 컴퓨터는 습기에 매우 약합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제습제를 시트 아래나 트렁크 안에 넣어두거나 주기적으로 히터를 틀어 차량을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장기 주차 후에는 외기 모드로 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엔진룸은 먼지와 습기가 쌓이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청소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기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줘도 효과가 큽니다. 네 번째,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기존 블랙박스의 오디오는 반드시 켜두세요. 우리나라는 급발진 사고 시 운전자가 원인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순간 엑셀과 브레이크의 작동을 기록해주는 페달 블랙박스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오디오 기능이 꺼져 있으면 사고 당시 상황을 말로 설명한 것도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나 조사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디오는 켜두는 게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시동은 두 번에 나눠서 걸기, 반드시 RPM이 1000 이하로 떨어진 후 출발, 차량 내부 습기를 관리,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 기존 블랙박스에 오디오 켜두기, 이렇게 5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만약 급발진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급발진 사고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사고지만 사고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유일하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급발진은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낯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당황하고 판단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운전 중에도 늘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지금 급발진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자, 지금부터 급발진 발생 시 단계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를 한 번에 깊게 밟아야 합니다. 급발진 상황에서는 브레이크가 평소보다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나눠 밟지 말고 한 번에 힘껏 꾹 끝까지 밟아주세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으면 진공 상태가 약해져 오히려 제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어를 중립 N으로 빠르게 변경합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면 차량의 동력이 차단됩니다. 이건 급발진을 막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절대 파킹 피우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 핸들이 잠기고 조향이 불가능해집니다. 급발진 상황에서는 전방 주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레버를 눈으로 보지 않고도 주행 뒤에서 중립 N으로 바꾸는 연습을 평소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활용하세요. 요즘 차량에는 대부분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네 바퀴 전체를 잡아주기 때문에 기존 풋브레이크의 약 70% 정도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급발진과 동시에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더라도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계속 당기고 있으면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차가 회전하거나 전복될 수 있으니 속도가 높아지기 전에만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그래도 멈출 수 없다면 안전하게 부딪히세요. 가장자리로 차로를 변경한 후 보도블럭이나 인도의 턱 쪽으로 타이어를 바짝 붙여 마찰을 발생시켜 차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혹은 중앙 분리대나 가드레일 등 부딪히더라도 치명상이 덜한 구조물로 차량을 유도해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정면으로 가로수나 전봇대를 들이받지 말 것. 그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돌을 선택할 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인 상태에서 차량의 측면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차량이 멈췄다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기어를 주차 피에 넣은 뒤 시동을 끄고 차에서 대피하세요.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급발진 사고 발생 시 대응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한 번에 끝까지 꾹 밟기, 기어를 중립 N으로 바꿔 동력을 차단,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활용해 속도를 줄이기. 위 방법을 써도 멈추지 않는다면 차량의 측면 충돌으로 마찰을 발생시켜 차를 세우기. 오늘 박병수 전문가님과 함께 급발진 전조 증상부터 확실한 예방법,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처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를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사고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따뜻하고 신뢰가는 시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